혹시 종신보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내가 죽어야 받는 보험, 쓸모없는 보험, 비싼 보험.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오래된 인식을 완전하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짜리 자산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다면 오늘 그 돈을 깨우는 방법을 보험대학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죽은 돈이라고 여겨지던 종신보험을 살아있는 노후자산으로 바꾸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신보험 안에는 이런 정책과 또 다른 차원으로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숨겨진 활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종신보험이 애물단지에서 황금자산으로 바뀌는 과정, 오늘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이게 왜 판이 바뀌는 소식인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예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이번은 결이 다릅니다. 기존 방식이랑 구조 자체가 달라졌고, 그래서 활용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발표됐을 때에는 65세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바로 나왔죠. 요즘은 55세에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65세면 너무 늦다, 이런 의견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준을 55세로 아예 낮췄습니다. 무려 10년을 앞당긴 거예요. 55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아직 정년도 안 된 나이죠. 조금 일찍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이게 정말 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이 된 계약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75만 9천 건, 금액으로는 35조 4천억 원입니다. 이제 이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감이 오시죠? 다음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를 받을 수 없고 최소 2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 한 방에 목돈을 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한 번에 받아서 무리하게 굴리다가 손실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방식이 기본인데 나중에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매달 받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기대할 만한 포인트인 거죠. 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현재 기준으로는 보험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은 어렵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 여러 옵션을 비교할 수 있는 예시표를 안내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몇 퍼센트를 몇 년 동안 나눠 받으면 매달 얼마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정리된 자료들이요. 그리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 알림이 갈 예정이니까 알림을 받으시면 그때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신보험의 숨겨진 활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있으시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종신보험을 해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특히 오래된 보험일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지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이 가능한 게 바로 중도인출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3천만 원 쌓여 있는데 자녀 결혼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예전 방식대로라고 하면 보험을 아예 해지를 해서 3천만 원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 순간 보장은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중도인출을 쓰면 필요한 1,500만 원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자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나중에 다시 채워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팁 하나, 한 번에 크게 빼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적립금은 쌓여있는 동안 복리로 이자가 계속 붙는 구조라서 최대한 오래 남겨둘수록 이익이 커지거든요. 즉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꺼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죠. 계약대출은 중도인출이랑은 다릅니다. 계약대출은 적립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중도인출보다는 계약대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대출의 장점이 뭐냐면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복리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출이자를 내야 되긴 하지만 적립금이 생기는 이자랑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손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이율이 연 4%이고 대출이자가 연 5%라면 실제로는 1% 정도 차이만 부담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계약대출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안 갚고 쌓아두면 나중에 대출금이 적립금보다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이자는 꾸준히 납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데 보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딜레마 있으시죠? 이럴 때 선택지로 많이 쓰시는 게 감액 완납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했고 지금 10년째 납입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50만 원인데 요즘 이게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장금액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10년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로 낮추는 법. 두 번째는 보장금액을 4천만 원 정도로 줄인 뒤에 조금만 더 내고 아예 완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가 한 푼도 안 나가는 거죠. 어때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특히 완납을 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립금이 더 잘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오래된 보험일수록 조건상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액 완납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는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바로 현재 해지환급금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년을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감액 완납을 바로 하기보다 조금 버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입이 진행될수록 해지환급률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특히 15년, 20년에 가까워질수록 환급률이 갑자기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해지환급률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몇 년만 더 내면 훨씬 유리해지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감액을 할 때 특약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특약까지 같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보험마다 다릅니다. 주계약을 감액하면 특약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특약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제 어머니가 실제로 하신 케이스입니다. 어머니는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완납까지 전부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후 자금이 좀 필요해서 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 그런데 막상 전부 해지하기에는 아깝고 장례비 정도는 남겨두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부분 해지입니다. 5천만 원만 부분 해지를 해서 나머지 5천만 원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때 받은 돈으로 암 보장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암보험을 하나 더 보완할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만족도도 정말 높으시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된 좋은 특약들은 절대 같이 날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실손, 수술비 특약, 범위가 넓은 예전 암 진단비 특약들은 가능하면 끝까지 살리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지금은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좋은 특약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분 해지를 활용하는 또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을 두 개인데 하나는 오래된 보험, 하나는 최근 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오래된 보험은 유지하고 최근 보험을 부분 해지하는 쪽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예정률은 높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전환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거든요. 먼저 연금 전환이 뭐냐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연금으로 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보장은 완전히 없어져요. 문제는 종신보험이 애초에 사망보장을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안에서 위험보험료도 빠지고 사업비도 빠진 다음에 남는 돈이 적립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바꾸면 이미 손실이 반영된 금액으로
연금을 새로 만드는 셈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B씨가 20년 동안 월 30만원씩 종신보험을 냈습니다. 총 납입액이 7,200만원인데 해지한 급금은 6천만원 정도였어요. 이걸 연금 전환하면 65세부터 10년간 매달 약 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같은 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매달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종신보험에는 사망보장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결국 환급금과 연금액을 깎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연금 전환이랑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장을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나눠서 받아 쓰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으로 연금만 새로 만드는 방식이죠. 즉 사망보장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보장을 최소한이라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유동화부터 검토. 사망보장을 포기하더라도 연금을 더 크게 받고 싶다. 그러면 연금 전환도 선택지. 다만 연금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유동화랑 꼭 비교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망보장을 남기고 나눠 받고 싶다면 유동화, 사망보장을 포기하고 연금만 받겠다면 연금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황 1.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젊을 때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저는 감액 완납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A씨는 45세, 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를 월 80만 원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비도 들고 집 대출도 있고 8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장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50만 원을 절약했고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엔 또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일시 중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보장이 줄어들거나 적립이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금 사정이 잠깐 어려운 분들에게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2.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중도 인출, 그리고 계약 대출, 그리고 부분 해지 순서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시로 쓰고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계약 대출, 목적이 확실하고 꺼냈어야 하는 돈이면 중도 인출, 아예 구조를 바꾸고 싶다면 부분 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C씨는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자금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종신보험 적립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처음엔 해지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계약 대출로 3천만 원을 먼저 쓰고 사업이 안정되면 갚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2년 만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셨고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해지했다면 20년 넘게 쌓아온 보장이 사라졌을 텐데 정말 다행이었던 케이스죠. 상황 3.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 55세 이상이라면 이번엔 정부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꼭 검토해 보세요. 세금 혜택도 있고 보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 부양가족이 줄어서 큰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분들에겐 유동화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4. 가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자녀가 독립을 했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했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과도한 보장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땐 부분 해지와 감액 완납을 두 가지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사례로 보면 이 씨는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집 대출도 모두 갚은 상태였습니다. 3억 원짜리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보장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2억 원은 부분 해지해서 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시고 나머지 1억은 감액 완납으로 돌려서 앞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상황 5.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경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건강 문제로 거절이 되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싸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감액 완납이나 납입 중단 같은 방법을 써서 보장만큼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씨는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뒤 종신보험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감액 완납을 선택하셨고
보험료 부담이 없는 보장을 유지하게 되셨죠. 이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종신보험에 있던 암 진단비 특약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만약에 해지하셨으면 받지 못했을 돈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보험료만 나가고 혜택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시고 감액 완납, 납입 중단, 대출, 부분 해지 같은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화가 나서 해지를 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설계사나 회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본인만 손해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를 바꾸는 등 다른 방법도 있으니 절대 감정적으로 해지하지 마세요. 실수 두 번째, 좋은 특약까지 무시하기. 옛날 실손보험이나 저렴한 수술비 특약 같은 건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보물 같은 특약입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날리시면 안 돼요. 특히 2009년 이전 가입한 실손은 지금 상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암 특약들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까지 진단비로 묶어서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상품들은 이런 부분이 분리가 돼서 소액 보장으로 바뀐 경우가 많죠. 수술비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특약들은 임플란트 수술처럼 지금은 범위가 좁아진 항목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이 특약들의 가치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보험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실수 세 번째, 세금을 빼먹고 계산하기. 유동화나 부분 해지를 할 때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일부를 찾아 쓰는 과정에서 보험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붙는 구조라 경우에 따라 세금이 꽤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오래된 보험일수록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해지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정리하기보다는 부분 해지를 여러 번 나누거나 유동화처럼 나눠받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애매하면 보험사에서 주는 예시표, 세금 안내 기준, 그리고 보험 차익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고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수 네 번째, 지금 상황만 보고 영구적인 결정하기. 보험은 한번 정리해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까지 같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돈이 급해서 해지하고 싶어도 5년, 10년 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커지고 새로 가입하는 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남겨두는 방식으로 가시고 완전 해지하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제는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해지냐 유지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20대에서 30대는 보장의 뼈대를 만들고 40대에서 50대는 보장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 55세 이상은 유동화 같은 노후 활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대에서 30대에는 사망보장, 암보장, 실손처럼 기본 보장을 단단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건강 상태도 좋아져서 가입이 유리하거든요.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등으로 지출이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액 완납이나 부분 해지 같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55세 이상은 이제 노후 자금을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동화, 연금 전환 같은 방법들을 검토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최저화도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상속, 징역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에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도 한도 내에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두는 방식, 공제 규정 등을 잘 맞추면 일정 범위에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면 세금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종신보험을 여러 개 쪼개서 가입을 해두는 것도
나중에 활용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하나보다는 1억짜리를 여러 개로 나눠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부분 해지하거나 유동화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관리 자체가 훨씬 유연해지거든요. 결국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고 갑자기 크게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부분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최소 3에서 4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증권을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내가 뭘 들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내 생애 주기와 재무 상황에 맞춰 보험도 함께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종신보험은 해지가 답이 절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종신보험은 해지냐 유지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부터 감액 완납, 부분 해지, 중도 인출까지 활용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집에 가시면 보험 증권부터 찾아보세요. 적립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특약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해 봅시다. 사망보장이 정말 필요한지, 노후자금은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보험료 부담이 적정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이번 달 안에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하시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해지해라, 무조건 유지해라 이런 극단적인 조언은 여러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만 있고 여러분들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상황을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인데 월 보험료 30만 원이 부담이 돼요. 50세인데 유동화가 유리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으로 여러분만의 최적의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께 꼭 보여주세요. 유동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